오직 하늘의 뜻으로 맺어진다는 죽은 자들의 인연. 뭔가 또 김현정 양의 수고 올리겠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어머나 웬일이야. 영혼들의 만남. 엄마가 햄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좋은 걸 이 봄날에. 결혼의 계절 봄, 영혼들도 짝을 찾아 백년가약을 맺는다. 생과 사를 넘어선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의식, 영혼결혼식. 리얼스토리 묘로 날아온 의문의 제보. 이미 죽은 사람의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이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한단 말일까? 죽은 자의 결혼식이란 것이 엄연히 존재하며 영혼 결혼식이라고 불린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이라는데, 예로부터 미혼으로 죽은 성인 남녀는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고 믿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영혼관. 여기서 비롯된 것이 바로 영혼 결혼식이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사용될 만큼 우리의 정서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어떤 사연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제보의 주인공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영혼 결혼식의 주인공은 그녀의 딸.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들을 꺼낸다. 너무 놓으셨나봐요. 딸이 죽고 난 후에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딸의 흔적들. 이렇게 예뻤어요. 그림같이. 사진 속 딸은 앳된 여고생. 17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은 살아있다면 올해 21살이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게 고생하다가 그래도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다 나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 들으셨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높은 데 가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딸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로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 이것인데 엄마 30분 무료 안마권인데 이걸 다 못 썼어요. 아침에 이걸 한번 열어보고 울었네. 이걸 다 못 쓰고 가서 하나, 둘, 세 개, 5장. 한 장도 못 쓴 것 같아. 딸이 생전해준 쪽지 한 장까지도 버리지 못한 엄마.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딸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와도 같은 존재였다. 엄마가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내가 공부를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 걸 떠나서 전념을 했으면 딸을 안 잃었을 거란 생각이 지금은 간절해요. 이게 우울증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렇게 딸을 놓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너무 무식해서 몰랐던 것 같아.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또 애를 혼자 두고 안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딸에 대한 미안함. 죽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로 영혼 결혼식을 결정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영혼 결혼식은 꼭 해줘야 되겠고 얘가 죽을 때 그 일기를 쓴 게 있는데 마지막 장에 그게 있었어요.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자살까지 이르게 한 외로움이 혹시나 죽어서도 딸을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녀를 돕기로 결정한 리얼스토리 묘. 살아있는 남녀의 짝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죽은 자의 짝 찾기에 나섰다. 먼저 영혼 결혼식을 치러낸 경험이 많다는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상담이 시작됐다.
딸의 짝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를 하셨는데 제명을 다 하지 못하시고 이 하늘의 명을 거역하고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거든요. 네, 따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사고도 아니고 네. 몸이 조금 아프면서 이제 힘들어 하다가 네. 본인이 그렇게. 그러면 자살을 하셨네요? 영혼견식이라는 거를 이 사주 자체를 맞추기가 궁합을 맞춰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자살한 사람은 자살한 사람끼리 맞춰야 되고 사고사로 들어가시면 사고사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죽은 자들끼리도 부부의 연을 맺으려면 궁합이 중요하다. 우선 유족들의 제보로 받은 사주와 궁합을 맞춰보기로 했다. 저희 대구 온 사람 중에 예. 이게 한 분은 뭐 익사 사고고요. 네. 한 분은 이렇게 자살로 돌아가신 분인데 예. 이분하고 어머니 따님하고 사주는 궁합은 어떤지 예, 참 맞춰보겠습니다. 이 79년 10월 23일 이 사주는요. 지금 여기 따님 영가분하고 원진에 살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이 꼈기 때문에 전생에 왼수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좀 아주 극과 극인 사주예요. 이 80년 7월 16일 이 사주는 살아있을 때 궁합으로 보면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죽은 영가끼리는 맞춰서 안 좋은 궁합이에요. 죽은 자들의 결혼이라 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 딸에 맞는 신랑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몇몇의 죽은 이와 더 궁합을 받지만 짝은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예정에도 없던 사주까지 뒤지기에 이르렀는데 딸에 맞는 사윗감이 나타나지 않아 초조해지는 엄마. 예상했지만 쉽지가 않다. 이 사주도 조금 괜찮았는데 이거는 이혼을 해서 된 사주예요. 두 사람이. 이 집 사주는 조상이 자꾸 다 단명을 갖고 태어난 조상이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무속인의 표정이 밝다. 부부의 연이 장으로다가 길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두 사람 다 궁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청상궁합이라 합의일체가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영혼 결혼식을 할 때에는 하게 되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서 극락세계 연화대로 인도환생까지도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사윗감을 찾은 것일까? 이거는 또 본인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맞지 않으면 더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딸이 살아있었다면 더없이 좋았을 순간 가벼운 마음으로 법당을 나선다. 남자가 젊어서 결혼을 못하고 죽으면 몽달 귀신이 돼요. 여자가 젊어서 결혼을 못하고 죽으면 처녀 귀신이 돼요. 청춘에 간 젊은 남녀의 영혼을 넋을 달래주기 위해서 올려주는 결혼식이 영혼 결혼식입니다. 집으로 향하던 엄마가 갑자기 발길을 돌렸다. 도착한 곳은 서산의 바다. 한참을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는데 딸 없이 사위를 맡게 된 엄마는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 애기가 보고 싶은 오라고 한 곳이고 또 3년 전에 여기다가 보내준 거예요. 바로 이곳은 딸의 유해를 뿌린 곳. 그리움이 깊어질 때면 이곳을 찾는다. 진짜 딸이 본다면 엄마 마음을 전하고 싶고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 잘 돼서 누리지 못한 행복 영혼이나마 결혼해서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 말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현정아, 엄마 손 잡아. 우리 애기 엄마가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손을 대면 우리 현정이가 잡아준대요. 이쪽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 여기다. 엄마의 기억 속에만 아직 살아있는 딸.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지. 너를 너무 외롭게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정말 죄인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딸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을까? 현상이가 좋아하는 꽃 엄마가 보내줄게. 딸이 가장 좋아했던 안개꽃에 마음을 실어보낸다. 부디 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기를 그녀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며칠 후 아들 측 가족의 승낙으로 상견례가 잡혔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가족 간에 맞지 않아 무산되는 영혼 결혼식도 허다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 떨리네요, 떨려. 떨리세요? 상견례잖아요 오늘. 네, 그러니까 어렵고. 어렵고. 떨리고. 따님 살아계시면 더 좋은 상견례. 아이, 그럼 더 바랄 게 없지. 없어요. 좋은 날에서. 딸 없이 혼자 나온 상견례에 마음이 좋을 리 없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같은 처지의 양가 부모들과의 첫 만남. 주인공들이 없는 상견례다 보니 가족들은 더욱 신중해진다. 부모끼리도 서로 통해야 하지만 과연 내 딸의 외로움을, 아들의 슬픔을 잘 감싸주는 배필인가. 아들 쪽 부모가 먼저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위의 얼굴. 소위 인간하고 나서 우리 가족이 찍은 거였고 생전에 군인이었다는 예비 신랑. 저기 곱상하니 이렇게 얄쌍하게. 우리 현정이 원래 이렇게 뚱뚱한 거 싫어하는데. 안 뚱뚱하지 않아요. 글쎄요. 보고 또 보고 꼼꼼히 들여다보는 엄마. 언젠지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 우리 현정인데 이것도 영정 사진 썼던 건데 제가 큰 사진이 없어갖고. 우리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얼굴이가. 아니 여기도 그러네요. 아니 현정이는 막 뚱뚱하고. 같은 아픔을 가졌기 때문일까. 어려운 사돈 사이인데도 금세 마음이 통한다. 군대 사진은 뭐 못 다니면서도 한번 다니면 자격증도 무진장 많이 소지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자기가 막 일요일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일요일날 나가서 시험 봐가지고 이것도 이거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이게 간단한 죽어서 우리 딸내미 잘 먹여 살리려고 그랬나 그랬어. 나중에 이거 저 한 달 주시면 우리 집에 내가 학대해서 사진에 같이 두면 좋겠다. 이거를 언제 또 뵐지 모르니까 이건 언니가 갖고 다니는 건데. 이제 자집해 집에. 아니다 왜냐면은 자집해. 어느새 사돈의 연을 맺기로 결정한 양가 부모. 사육감 역시 4년 전 자살. 일기장을 보니까 우울증이 왔더라고. 애가. 그러게 그 몹쓸 병은 왜 그렇게. 예비사위 역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서 더 인연이 됐는지도 모른다. 상견례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나눴던 자리. 새 식구를 맞은 기분은 어떨까? 많은 얘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마음이 편해요. 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전 아주 며느리 오늘 아주 식구 하나 늙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요. 흡족해요. 가장 궁금한 건 당사자들의 의견. 양가 부모의 마음처럼 서로의 짝이 흡족했을까? 그날 오후 양가 부모들은 영혼 결혼식의 한 절차인 넉기도를 위해 무속인과 함께 산을 찾았다. 영혼 결혼식은 부모들만 만족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미 죽은 몸이긴 하지만 당사자들의 마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을 확인하러 가는 길. 긴장되는 가족들. 드디어 기도터에 도착했다.
약식이지만 정성스레 제사상을 차리고 기도 준비를 하는데 죽은 아들과 딸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줄까? 신랑과 각시를 대신하는 인형. 이 인형들이 몸은 죽고 영혼만 있는 고인들의 생각을 전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반신반의 가족들도 믿지 못하는 눈치. 손 한번 만져보세요. 사람 손같죠. 이렇게 손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과연 인형이 반응을 보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기도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의 상황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어두워지면은 이제 이 영가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날이 어두워져야 시작할 수 있는 의식, 긴장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무속인이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일까? 아, 조금 이따가 해줄게. 저기 영가 잠깐만 좀 자중 좀 하고. 아들 영혼에 의한 무속인의 반응,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너무 아드님이 좀 급해갖고 이렇게 좀 있어. 혼백에 접신이 되고.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 결국 날이 채 어두워지기도 전에 찾아온 아들의 영혼. 알 수 없는 법문을 외는 무속인. 황제는 제일명다 김현정의 따님 자손 17에 이 세상을 아직 가야 못다 살고 못다 먹고 못다 쓰고 자식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부모는 슬픔이 북받쳐왔다. 그때 무속인의 목소리에 갑작스런 변화가 느껴진다. 엄마 나왔어. 엄마 어딨어? 엄마 나한정이 왔어. 엄마 미안해. 엄마 어딨어? 우리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정말 딸의 영혼이 들어온 것일까? 그 순간 엄마는 모든 걸 떠나 딸의 존재를 느낄 뿐이다. 그토록 그리던 딸, 꿈에라도 만나고 싶던 딸과 4년 만의 재회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엄마 무서워. 그때 또다시 헛구역질을 해대는 무속인. 좀 전까지 멀쩡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속의 것들을 개워낸다. 놀란 나머지 다가와 무속인의 등을 두드리는 아들의 엄마. 중동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 중동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이번 누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이번 누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다 해줄게.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뵙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줄게. 어머니 너만 가서 잘 있으면 돼. 어머니 너 잘 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버지 저 인간했을 때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아버지한테 제 옷 입혀드리고 군복 입혀드리고 아들이 이렇게 장수를 했는데 아버지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크나큰 불효를 용서받고 싶은 것일까? 몸에서 끝없이 뭔가를 뱉어내는 아들의 영혼. 그 고통을 아는 듯 아버지는 오열한다. 아버지 저 너무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어떡하면 어머니 저 가슴이 너무 탑니다. 그럼 어떡하니? 과연 아들의 영혼은 부모가 맺어주려는 짝이 마음에 들었을까? 예, 어머니 저는요. 우리 아가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진짜 제가 원했던 상이고요. 그리고 아가씨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각시라 불러야 돼요? 어떻게 우리 좀 편한 대로 해. 예, 너무 착하고 이뻐요. 너무 이쁘고요. 아 똑똑하고요. 예, 너 원래 또 똑똑하지 않아. 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제가 사는 모습으로다가 진짜 어머니 뵈서 결혼식하고 이렇게 잘했으면 정말 좋았지만은 이렇게 죽은 넋이라도 돼서라도 제가 현장에 영원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데 가셔서요. 그렇게 해야 된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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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야. 오빠가 자꾸 먼저 들어와. 나가 들어오고 싶었는데. 아프지 않아? 엄마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어디 아픈데. 아프지 그럼 아프지. 되게 아파. 엄마 나 그럼 내일 진짜 시집 가는 거야? 내일 다 가는 거. 근데 오빠가 좋기는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야. 오빠 좋은데 오빠가 무섭게 할까 봐 걱정돼. 오빠한테 무섭게 하지 말라 그래. 무섭게 왜 잘해주라 무섭게 그래. 해. 흐지부지한 남자보단 좋지. 똑 떨어지는 남자가. 저 진짜야? 너는 흐지부지한 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 절대 안 싫어. 들지. 응. 엄마도 아프지 말고 밥 좀 잘 먹고 댕겨. 알았어. 이제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맨날 속상하면 밤에 맨날 울기만 하고. 이제 울지 말어. 알았지? 이제 싹 젖었으니까 외롭다고 하지 말고. 이제 안 해로. 그러니까 엄마 알잖아. 나도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잖아. 그래. 근데 이제 오빠 만나갖고 오빠랑 같이 있을 거야. 오늘부터. 남들 불러 들어본 아버님 소리 한번 못 들어봐가지고. 오빠가 아버지 울리지 말래요. 우시지 마시래요. 제 오빠. 아버님 우시는 건 저도 슬퍼요. 오빠도 운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시지 마세요. 안 웃게. 대신 제가 오빠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 서로의 마음이 확인된 순간 인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거 하고 나니까 우리 딸내미 저기 그쪽으로 확 와버렸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좋으면 서로 신랑 신부가 좋아지면 이렇게 맛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랑 신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벌어지고요. 사이가. 인형에 붙은 창호지가 서로를 향해 스스로 움직인 것. 놀라운 것은 신랑 인형의 창호지가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움직인 채 날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그날 밤 죽은 자식을 다시 만난 것만 같아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짝이 정해지고 나니 두 영혼을 위한 결혼식 준비가 일사천리 진행된다. 결혼식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찾은 제사용품 시장. 이렇게 한
네, 맞습니다. 반지 2개 하고 네, 네. 액세서리.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나이 들어. 예, 맞습니다. 시계가 이게 좀 젊은 심플하니까. 그죠? 네. 이거는 신부 받는 거니까 제가. 네. 그렇죠. 죽은 자들의 결혼이지만 혼수도 예물도 빼놓을 수 없다. 살아있는 자식의 결혼을 준비하듯 양가 부모는 들뜬 기분이다. 이 파랑이 더 나아 보인다. 이 파랑이. 노랑 쪽을요? 그것도 단아이네. 잘 맞는데요. 현정이 성격이나 예, 뭐 이렇게 모든 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강한 색깔. 연하면서 부드럽고. 며느리님 벌써 사랑이 지극하세요. 벌써 이거 딱 폐물 뒤에서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예. 양가 부모들이 예물을 고르는 사이 제수용품을 챙기는 무속인. 정말 결혼식을 하는가 보다. 맞아요. 실감이 낮습니다. 점점. 낮아요. 말 그대로 혼수백화점에 와서 이제 한 번에 다 장만하고 그리고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죠. 좀 작고 좀 그런 건 없잖아 있지만 또 다 그렇게 영가들이 쓰게끔 나온 거니까 만족해요. 좋아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죽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다. 집을 떠나 결혼식이 치러질 장소 인근에서 홀로 결혼 전날 밤을 보내는 엄마. 살아있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처럼 착착하기만 한데 이제 다 정해진 거고 예식하기로 내일 한 거니까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아프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엄마랑 같이 마지막 밤을 자고 내일은 시집 가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자자 같이. 죽은 딸을 대신해 딸의 사진과 함께 잠을 청하는 엄마. 외로움은 털고 부디 잘 살아야 할 텐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이제는 정말 보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는 쉽게 잠들지 못한다. 한 쌍의 영혼이 100년 가약을 맺는 날 아침. 경기도 남양주시의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사당으로 가족들이 찾아왔다. 영혼 결혼식에 앞서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시작된다. 신랑 신부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해 법문을 외는 무속인. 엄마 아버지 오셨고 여기 우리 김씨 여왕제님 여기 친정엄마 왔으니까 넋이 혼이 왔다는 걸 엄마 아버지한테 보여줘. 모르니까 자 넋이로 나는 영혼이 왔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겠다는 무속인. 술잔과 술잔을 맞대어 돌리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왕산 넋기도에서와 같은 헛구역질이 나왔다. 아유 걷어주세요. 혼백이 오셨거든요. 봐라 여기 온 거 봐. 놀랍게도 그릇 모서리에 똑바로 선 술잔. 이 혼이 이렇게 온 거야. 이게 저기 신랑 측 영가가 와서 지금 혼자 붙잡은 거야. 이게 온 거고 이제 저기 김씨 여망제님 여자 혼백.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술잔을 맞대어 돌리기 시작한다. 이름 좀 불러봐 오라고. 현정아, 엄마하고 여기 이모 오셨는데 어? 뭐 이모가 잘못했어? 삐졌어 지금. 마음 풀고 어? 얘기해. 엄마 여기 왔으니까 이모 왔으니까 아까 오빠처럼 저기 신랑 오빠처럼 한 번에 쭉 서서 너기 온 거를 보여줘야지. 여기 산이들은 몰라. 그리고 여 법사님만 눈으로 보여서 알지? 여 산이들은 모르니까. 혼도 오고 늑도 나오고. 정말 영혼이 술잔을 잡는 것일까. 그렇지.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그래. 저기 인정이 많어. 그럼 이렇게 내가 혼이 말을 와서 잘 이렇게 듣지 그럼. 엄마 이모 말을. 이게 혼이 안 오고 어떻게 했으냐 이게. 응? 잘 혼이 듣지, 오고 그래야지. 넋이 와서 이렇게 다 해서 눈으로 다 보여주고 하는 거지. 나 쳐다보네. 그럼. 응? 오늘 울지들 마라. 어제 다 울어서 끝난 거야. 이제 오늘부터는 잔치라 산 사람들 잔치보다 오늘 더 신나. 어.
영혼의 참석을 확인한 후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결혼하는 이의 조상들과 신을 맞아들이는 의식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굿판이 벌어지고 너희들 말이야. 오늘 세상에 뭐 하는지. 오늘입니다. 네. 그냥 괘씸하고 서운하시다. 자손을 살릴 수 있었건만. 이놈! 너 자식 살리라고 길을 가르쳐줬건만. 어찌하니 그렇게 아니오고. 그냥 미련한 중생이 미련한 인간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마는 어쩌면 그렇게 무지하게 갑자기 없니? 천금 같은 내 자손을. 무속인 민씨가 선보이는 것은 일명 12거리라 칭하는 한양곳. 그 어느 때보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구슬하는 무속인. 신기하게도 아들과 딸 가족의 집안 사정, 고통과 우환이 속속들이 드러난다. 이것은 12거리 중 장군거리로 청룡 언월도라고 하는 칼과 삼지창을 들고 춤을 추는 곳. 그러다가 신이 내리면 신의 목소리를 전해주는데 바람 재워줄게. 양어깨에다가 물석바람 지어주마. 머리끝서 발끝까지 아픈 몸에 관세 다져차서 뭐냐 삼재팔란 재워주마. 하면쪼록 이렇게 영혼결혼식 했다고 왕래 끊지 마로. 왕래 끊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사두니까 벽을 두고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의 영가에 금술도 아니 좋아진다. 알겠지? 뭐냐. 삼지창을 세워서 기륭을 점친다는 장군거리. 떡시루를 끼운 삼지창을 세우는 것으로 곧 부부가 될 영혼의 금슬을 점치려는데 빨리 서면 설수록 좋고 너무 늦게 선다거나 세우는 도중 쓰러지면 흉하다고 여겨지는 의식이다. 세상에 오늘도 얼마나 잘 되려고 됐다 하는 거냐으니 이렇게 아들과 북사슬로 봐주세요. 곧바로 세워지는 삼지창으로 아들, 딸의 금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칠 테니까 떡시로 받아요. 여기서 딱 봐. 이게 재수 주는 거야. 재수야 소망이야. 봐봐. 떡시루를 받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뭐냐라 그러면 우리 허주 천국에 뺏겨서 악선한 구슬 선한 거 다 주셔서 산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 끝이 나자 곧이어 영혼 결혼식을 위한 초례상이 차려진다. 인간과 영의 세계가 공존하는 이 공간. 한지를 깐 상 위에 솔가지 둘, 기러기, 대추, 국수 두 그릇이 놓인다. 신랑 신부가 나눠 마실 술잔이 빠지지 않고 결혼 예물을 걸친 신랑 각시 인형이 대기한다. 여느 결혼식과는 다르게 엄숙한 분위기. 너무 멋있다. 야, 신랑 신부 그냥 아주 부러워 죽겠네. 나도 총각인데, 응? 나도 이러고 가야 될 텐데. 야, 끝내준다. 진짜 어떠세요, 부모님들? 드디어 본 영혼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신랑 각시 인형을 든 무속인들이 신랑 신부 역할을 대신한다. 죽은 자들의 결혼일 뿐 영혼 결혼식의 절차는 일반 전통 결혼식과 같다. 신랑 공과 신부 김현정 양의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신랑이 섹시한테 잘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은 신부 김현정 양이
신랑한테 큰절 올리겠습니다. 서로에게 절을 한 아들과 딸. 산자들은 백년해로를 약속하지만 죽은 자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은 신랑 신부 번주 한 잔씩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따로 드리세요. 신랑 것도.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다는 의미로 한 잔의 술을 나눠 마시고 산자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국수를 나누어 먹는다. 영혼 결혼식이라고 해서 패백이 빠질 리 없다. 예. 잘 쏙쏙 나가지고 그냥 대대로 그냥 자손 있게 해주길 달라고 잘 수산해 주길 바래요. 어젯밤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안 됐어요. 아유, 그래.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지. 하지만 살아있는 자식에게 하듯 후한 덕담을 해주고 신방까지 차려준다. 미리 준비한 원앙 금침을 펼치고 인형을 눕히는데 똑바로 눕혀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똑바로 눕혀놓으면요. 네. 이제 신랑 신부가 너무 좋으면 네. 이따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포개져 있다거나 붙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있어요. 많이 봤어요. 신랑 신부가 너무 좋을 때. 그 신랑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요. 이렇게 등 돌리고 뒤돌아 있는 것도 나오고. 과연 사실일까? 그럼 그거 뭐 네. 안에서 카메라 설치해놔도 괜찮은가요? 안 돼요. 아, 네. 카메라 설치하면은 사는 사람도 결혼식에 첫날 밤부터 카메라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렇잖아요. 더구나 죽은 영가인데 카메라 설치는 안 돼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여기. 예. 다 나가세요. 다 나가셔야 돼요. 불 끄고 도저히 믿기지 않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방을 나왔다. 자, 첫날 밤 신랑 신부 자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보내세요. 자, 이제 합방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을까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리를 지켰다. 혹시 모르는 일 건물 뒤쪽의 창문도 지켜봤다. 역시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다. 죽은 자들에게도 달콤한 신혼 첫날 밤. 오직 두 영혼만의 오붓한 시간이 30분 정도 흘렀을까. 자, 과연 자 합방이 잘 돼 있을까요? 자, 신랑 신부가 너무나 좋은 첫날 밤 합방을 잘 했을까요? 어떨까요? 짠! 어머 웬일이야? 어머나 웬일이야? 자, 잘 보세요. 웬일이야?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다 보고 나갔지만 떨어져 놨는데 지금 자 보세요. 신부가 웬일이야 자. 우리 딸. 자, 신랑한테 이렇게 포개져 있죠? 그렇게 안 해놨는데? 그냥 나왔어요. 저희 다 같이. 어머나 나 몰라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래서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나 어머나 아니 정말 누가 와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 네. 아 문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 누가 뭐?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hen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 현정아. 이렇게 좋은 걸 이 봄날에 세상에 나이가 어려서 어찌기 아까워 보내나 했더니 잘 보냈네. 그러게. 왜냐면 얘는 남자친구도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갔거든. 뺑 잡으신겨. 뭔 소리야? 복 받으시오. 정말 신방에 아들과 딸의 영혼이 다녀갔다고 믿는 엄마들. 세상에. 의심을 하기보다 도리어 남아있던 걱정까지 죄다 떨쳐버린다. 진짜 이러냐. 나와요. 얼른 나와. 나와.
합방이 끝나고 영혼 결혼식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아 이거는 이제요 길 갈라주는 거예요. 이제 이 영가들 극락세계로 이제 승하자천이구동락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이거 이승의 길을 갈라주는 거예요. 짝이 없어서 구천을 맴돈 것이라면 이젠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다. 딸과 아들의 옷을 대신 입고 길을 나서는 무속인. 하얀 천은 이승길을 가르는 줄. 노란 천은 저승길을 가르는 줄. 결혼식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 굳게 마음을 먹었던 엄마. 그러나 떠나보내기가 못내 아쉬워 또다시 눈물을 보이고 만다. 눈물로 아들을 보내는 엄마. 자식을 앞세워 보내고 언제나 홀로 그 슬픔을 사겼던 아버지. 이제는 저승에서 외롭지 않을 아들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 서래도 다 혼백이 돼서라도 좋은 극락세계 가서 연분 맺어서 오늘은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 신부들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비나이다. 아주 지장보살 길을 따라 연하대로 왕승극락하소서. 나무아미타불. 자,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길을 따라 연하대로 왕승극락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이승에서 못한 거 저승에서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부모로서 바라는 마음이에요. 따뜻한 가정 꾸며가지고 재밌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며느리가 이뻐요 보니까. 며느리가 이뻐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네. 그냥 잘 살기를 바랄 뿐이야. 왠지 그냥 진짜 큰 잔치 치르고 그 보내고 난 그 허전함 진짜 그러네. 예, 그렇게 영혼이 남아 이렇게 결혼식을 진짜 성대하게 본인들이 또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도 그걸 보고 좋고 너무 잘한 일이다. 자식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살아서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만난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부모는 이렇게 또 한 번 자식을 보낸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닌 둘이 가는 길. 정말 생을 넘어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해본다. 영혼, 귀신, 영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헛거를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대화도 가능하다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걸 자각을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저도 모르게 제가 할 말 소리를 내는 거는 아닌데 상대방이 느낄 때는 제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귀신처럼 소름 끼친다, 뭐한다. 어느 폐가에서의 하룻밤, 보통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것이 보이는가? 홀령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리얼스토리며 홀령의 미스터리를 풀어본다. 모든 인간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5가지의 감각을 넘어 또 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제6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적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제6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선 제작진, 방송 제보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동호회 등을 통해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때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제작진에게 전달된 한 통의 제보.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급히 달려가 봤는데 어느 장소에서나 홀령을 볼 수 있다는 그녀. 심한 데 같은 경우는 많이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느껴져요? 보이기도 하고요. 느낌으로 강하게 오기도 하고. 고교 시절부터 홀령을 봐왔다는 이유진 씨. 이쪽 부분이거든요. 별로 많이 안 좋아요. 네. 지금 뭐가 느껴지세요? 우선은 제가 제대로 느껴지는 건 한 명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쪽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와요? 예. 네, 오토바이 사고 비슷하게 지금 하나 있었고요. 좀 크게 났던 것 같거든요. 오토바이 사고? 네. 같이 이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사고가 났는데 여자만 이렇게 날아갔다 그래야 되나? 여자가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머리가 지금 다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녀가 목격한 홀령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녀가 지목한 위치의 도로 위에는 교통사고의 현장임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제작진은 인근 주민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물어봤다. 여기서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난 적 있죠. 남녀 커플이서. 사고가 잘나요. 왜 잘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껴든 차하고 저서 지하철에서 가속하는 차하고 거의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를 그전에 뭐 우리 보면은 뭐가 잘 나. 그냥 어떤 때 보면 뻥 소리 해. 자다 보면은 뻥 소리 나고 그래. 그래 보면 거기 그저 꿇어대요. 못 보니까. 그렇다면 그녀가 본 것은 실제 상황? 학교 때는 그런 거 보인다고 해서 친구들이 많이 따돌림을 하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셨고 그래서 혼자 막 방황을 하다가 정신과 치료도 한번 받아보기도 하고 부모님조차 믿어주지 않아 혼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데 그녀의 눈에 보이는 홀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제가 봐보니까 물론 소복을 입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옷 입고 있는 귀신도 있고요. 구름 모양으로 보일 때도 있고 빛 모양으로나 그냥 빛으로만 깜빡깜빡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약간 울리는 듯한 목소리 그런 소리로 많이 들리고 가끔씩은 고주파처럼 삐 하는 소리랑 같이 들리기도 하고 저 자리에서 누가 죽었대더라 아니면 혹은 얘기를 해줄 때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귀신도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맞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또 다른 세계의 영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진 씨. 취재 중 제작진에게 걸려온 제보 전화. 홀령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만나봤다. 35년째 홀령을 보고 있다는 배홍만 씨. 죽었을 때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있다라면
그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요. 예를 들자면 또 그 낙태된 아이들의 영혼을 볼 때는 사지가 찢겨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 역시 홀령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보고 하니까 무속인한테도 굿도 해보시고 했는데도 별반, 또 당시 테마사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했는데도 되질 않았어요. 또 그는 홀령의 국적에 상관없이 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줬다. 외국 분들도 본 사례들도 있어요. 그 이태원에서 큰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그 버스 안에서 죽은 영혼도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자각을 못하고 내가 왜 한국에 있느냐라고 하는 존재도 봤고, 영어로도 하기도 하고 이제 대화하다 보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라 그러면 그게 이제 영적인 대화인데 한국말로 이제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그에게는 홀령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경우에는 아예 거기에 이제 그 영혼들이 자기 죽음을 자각을 못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죽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경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차들이 많은 도로로 나가봤다. 할아버지는 또 누구신가요? 할아버지는 제발 좀 잠깐만 계십시오. 저 아가씨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하도로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자꾸 자기 먼저 자기 먼저 대화하자라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이미 저쪽부터 봤으니까 여기는 잠시만 계시라고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길을 지나는 중에도 홀령들이 여기저기서 말을 걸어온다는데 여기서 즉사했네요. 물대념단 하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머리를 비롯해서 반쪽이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홀령이 보인다는 배홍만 씨.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고 이런 건 처음이에요. 연가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술 취해서 신호등 무시하고 건너오다가 버스인지 트럭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닥쳐서 완전히 한쪽이 나간 거 같고요. 그러니까 직업 여성 같거든요. 윗도리는 좀 파란색 난방이고 아래에는 좀 짧은 치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고도 일하고 술 마시고 오다가 그러니까 술 기운에 무단횡단하고 하다가 사고 나고. 참혹한 교통사고 현장과 사고를 당한 홀령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걸 자각을 못했어요. 내가 당신은 죽었다라고 죽었고 지금은 몸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왜 죽었냐고, 분명히 난 이렇게 있는데 왜 죽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홀령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 그는 현재 수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취재 중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는 그녀도 홀령을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홀령을 볼 수 있게 된 지 7년째인 최영미 씨.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홀령이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데 그냥 귀신이란 자체도 전 믿기가 싫었고 무속인들 얘기도 별다르지 않은 거다. 나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날에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랑이 아침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날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날은 바람을 필 것이다. 즉 누굴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신랑에 대한 불신감 그런 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머리를 그냥 맨정신에 자른다든가 신랑이
입고 온 거를 다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이불도 잘라버린다든가 나아내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아무래도. 결국 결혼 생활까지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데 여러 가지로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살기가 싫었죠. 솔직히 많이 죽으려고도 했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맨정신에 있기 힘드니까 요만한 상에다가 술을 놓고 칼 3개를 놓고 근데 결혼 생활 할 때도 저 혼자 많이 그랬어요. 애들 잘 때 그냥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녀 역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제가 길거리 가다가도 붙어있는 것도 봤어요. 등허리에 붙어있는 아기가 붙어있던 사람 뭐 머리 깨진 그런 분 그러면 그 사람 백발백중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제작진의 질문. 그럼 혹시요, 저희 여기 있는 저희 스태프들 중에 그렇게 혹시 붙어 있는 스태프이 있어요? 저 뒤에요. 저분. 이분이요? 예, 저분 옆에. 여기 얼굴 옆에 형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등허리, 등짝에. 아, 소름아. 어느 이쪽에. 이쪽에? 예,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몸은 안 보이고 저 모자 옆에 얼굴이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 하고. 제작진 중에 홀령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언제 한대요? 안 간다는데 아직은. 진짜 뭐 있는가 보다 여기에. 지목받은 제작진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촬영 중 먼저 만나봤던 배홍만 씨.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었다는 사실.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분이요. 그 친구요? 이제 흉간지 폐간지는 모르겠는데 폐균지는 모르겠는데 지내시다가 붙어있는 여자예요. 작년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근처 폐교에서 사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왼쪽 어깨에 왼쪽 어깨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고요? 네. 여기에? 왼쪽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거에 눌린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어봤고 같은 사람을 지목, 같은 위치를 이야기한 두 사례자. 영혼, 영적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해외 유명 과학 저널에서도 영혼의 존재를 연구,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실험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고 한다. 변화된 수치를 기록을 해줍니다. 리장비입니다. 리장비 이제 그 영혼이 유령이 있는 곳에는 그 전자기파를 미묘하게 풍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있는 곳에 가까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가 왔다 갔다 변화되면서 변화된 수치를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D님한테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한 0.04 이 정도에서 멈춘다는 거죠. 원래 뭐 0. 메가우스였는데 갑자기 2가우스, 3가우스가 떴다. 그럼 거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 안으로 들어가 함께 전자기장을 측정해봤다. 보통 사방이 뚫려있는 공간이나 벽면, 모서리, 천정, 움푹 들어간 곳 등에서 영적 활동이 많다고 한다. 가장 활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측정해봤는데 0.6에서 0.9 가우스의 전자기파가 측정됐다. 1 가우스가 넘지 않는 이제 0.소수점 밑에짜리 가우스들은 대부분 이제 그 흔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체가 지나간 흔적이라든가 그런 잔류 자기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수치를 기록한 곳. 지금 여기 1.1 가우스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책상 있는 이쪽이 수치가 제일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한 곳 중에서 이 방과 저 건너방
안방에 있는 구석이 가장 자기장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기장 측정으로 과연 홀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앞서 만난 사례자들. 전문 퇴마사와 함께 전자기장을 측정한 폐가를 찾았다. 자정 가까운 시각 폐가는 음산한 분위기를 뿜고 있었는데 사례자들은 각자 격리시킨 후 한 사람씩 폐가 내부를 둘러보게 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대학생 이유진 씨. 네, 지금 이쪽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보시면 그쪽에 지금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은 저쪽 이렇게 지종 사이 있잖아요. 저기 저 사이에 저기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배홍만 씨. 지금 여기에 여자하고 40대 중반 정도 된 남자분이 계세요. 그분을 죽임과 동시에 자기도 자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꿇어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분하고 어떤 좀 복잡 미묘한 관계에 있는 분 같아요. 홀령 촬영을 시도하는 배홍만 씨. 꺼졌네. 아니요, 잠깐만. 분명히 켜져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린 카메라. 그리고 배홍만 씨의 목 뒤쪽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흰 물체가 카메라에 잡혔다. 또 재촬영에서 디지털 카메라에는 알 수 없는 현상이 찍혔다. 지금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모업이라고 하는 그 영체거든요. 제가 지금 밑에 향을 피웠던 그 자리에 향 냄새를 지금 맡으려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ORB 현상이 디지털 카메라에 잡혔던 것이다. 제가 본 것만 한 6명 정도 됐고요. 느껴진 건 한 8, 9명? 마지막으로 들어간 최영미 씨. 폐가 내부를 세심하게 둘러봤는데 저쪽에 남자분이요? 형태가 혹시 어떤가요? 여자인데요. 여자분이에요? 예, 머리 길고. 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울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예? 울고 있어요. 울고 계세요? 예. 서럽다고 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27. 27대요? 예. 왜 서러운 거예요? 너무 맞았다고 그래요.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맞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외도했다고요? 예. 여자분이요? 예. 여자분이 외도를 해서 남자분한테 여기다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졸라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 최영미 씨. 그곳 역시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목을 매서 목을 매서 뒤집어. 왜 자살을 한 거예요? 누가 와서 자기를 폭행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폭행했다고, 성폭행. 성폭행했다고? 어디서 있냐고 한 번만. 어디서 당하셨는지. 마루 있는 데서 당했다고. 마루 있는 데서요? 사건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그녀. 조금 전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흉가에 들어가셔서 귀신들을 보셨잖아요. 보신 그 현상들을 종이에다가 각자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좀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럴게. 사례자들은 떨어진 자리에서 각자가 본 홀령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례자들은 모두 7개의 공간으로 나눠진 폐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마루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인지 모르겠는데요. 얼굴을 쓱 내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루에. 예. 그게 여자분? 예. 머리가 그 마루에서 어떤 아주머니랑 있었던 남자분이, 그러니까 남자분인데 그 아주머니를
심하게 구타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 처녀. 아, 처녀가 아니라 그것도 며느리. 며느리? 예. 모두 같은 장소에서 봤던 중년의 여자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한 사실. 앞서 전자기장을 측정했던 후보 지역과 살해자들이 인상 깊게 본 홀령이 있었던 장소가 모두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장소였던 것. 이번에는 전문 퇴마사가 폐가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여기가 좀 많이 세요, 이쪽에. 그쪽이에요? 네. 전문 퇴마사 역시 같은 장소를 홀령이 많을 것으로 지목했다. 여 주위에 이렇게 많이 묻혔던 자리여가지고 한 20여 명 되고요. 여기 집안에서는 한 6명 가량. 그리고 이 집 주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영향이 다 미쳐요. 전부 다 에워싸져 있는 상태나 같아요. 귀신들로 에워싸진 집. 폐가의 홀령과 제작진이 대화를 시도했다. 접신으로 홀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무속인에게 의뢰 폐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할아버지 홀령과 대화를 시도했다. 할아버님은 이 집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나 13년. 13년이요? 언제 돌아가셨는데? 나? 네. 7년. 7년 전에요? 이 집에 그러면 할아버님은 계세요 지금? 아니. 며느리도 있었지. 며느리요? 그래. 우리 아들이 죽었어. 우리 아들이 팼어. 아들이 며느리를 많이 팼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목맸어. 저 위에서. 이 집에서 뭐 억울하게 죽거나 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여자 하나 있었다. 예? 어떤 여자 하나 있었다. 그 여자는 어떤? 그 여자 한 3년인가 4년 됐다. 그 여자. 그 여자는 어떻게 죽었는데? 그래요? 기억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여자가 맞았다. 누구한테요? 어스마. 그 머슴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 여자가? 말 못한다. 왜요? 못해. 홀령의 겁으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7년째 이 폐가에 머물고 있다는 할아버지의 홀령을 하늘로 보내는 천도의식을 하기로 결정. 내 집이요. 퇴마사의 제안에 처음에는 폐가를 떠나기 거부했던 홀령. 오랜 대화 끝에 결국 천도의식을 마칠 수 있었다. 뭐? 빨리 가지. 내 집이요. 우리가 감지의 능력이 좀 더 넓은 사람들이 있죠.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파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정 주파수 범위 내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나 이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주파수 범위 내에 있는데 어떤 그 무당이나 또는 영적인 수련을 한 사람은 그 영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개발된 사람은 그걸 볼 수 있게 되죠. 그 주파수 범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보통 사람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현상일 수 있죠. 대화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영혼의 존재들이 안 보이니까 저를 또 미친 사람 취급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이랑 많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해방꾼이죠. 해방꾼. 예, 내가 갈 자리에 못 가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막는. 어떻게든지 정상에 올라가고 싶으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뚝 떨어뜨려져요. 그러면 허무하죠.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갑자기 잠에서 깨 어디론가 가는 아이. 도대체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그런데 아이가 인사를 하는 곳은 아무도 없는 빈 벽. 한국판 식스센스, 영혼을 보는 아이.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울산. 그곳에서 어렵게 아이의 엄마를 만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저 평범한 5살로만 보일 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 맨 처음에 요 방에 안방 여기 위에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가? 응. 그리고 이제 인사하는 정도? 영혼을 보고 인사까지 하는 아이. 혹시 이 영혼만 보는 걸까? 오늘 뭐 아줌마가 있다, 아저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심지어 매일 다른 영혼을 본다. 평범한 5살 소녀 예림이의 눈에 도대체 무엇이 보인다는 걸까? 정말 영혼을 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 이 방에서 누가 보여?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할아버지 발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 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안 닦아 있어요. 아줌마 아저씨 언제 와요? 나중에 밤에. 여기 어디에서 나왔어 언니? 저 있어요. 바로 이곳이 예림이가 영혼을 자주 본다는 그곳. 그렇다면 예림이는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걸까? 혼자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혼자. 원래 밤에 계속 울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 날부터 갑자기 이제 심하게 싫어한다든가 뭐 장꼬대 같은 걸로 하면서 일어나서 울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방에 원래 들어서 바로 자는데 자질 않고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누가 이제 내 자리에 누워 있어서 내 자리가 없다고 이제 엄마 자리에 잘 거야 가든지 그런 말 할 때 그리고 뭐 아줌마가 날 때려서 나 저기 방에 못 들어가겠다 방이 무서워 한동안 방이 무섭다고 안 들어오려고 했었거든요. 할아버지 있지? 할아버지도 갔다 했지? 할아버지 설명. 우리는 몽타주 전문가에게 의뢰해 예림이가 본 영혼의 모습을 그려봤다. 조금 속상해 보여. 안 왔어요. 영혼의 형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예림이. 얇은 말. 짧은 머리가. 예림이의 말에 따라 몽타주를 그려나가는데 과연 예림이가 본 영혼의 모습과 일치할까? 예림이가 본 할아버지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네. 중에 요런 나이대로 봤을 때 머리 스타일도 틀리고요. 볼 부분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여기 강대가 좀 튀어나왔다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시아버님이요? 예. 저희 가족 중에는 아닌 것 같은데. 가족들도 아니라면 예림이는 정말 영혼을 보는 걸까? 그래서 집안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예림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일상.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림이는 항상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가 나가자 갑자기 불안해하는데 보통 5살에 비해서도 유별난 반응이다. 단지 엄마가 없어서 아니면 뭔가 있기 때문일까? 다음 날 계속되는 의문에 제작진은 미스터리 전문가와 함께 예림이네 집을 다시 찾았다. 저 아이가 어디서 연가를 봤다 그랬죠? 이쪽이요, 여기. 이렇게 제가 보이는 쪽이 좀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림이가 영혼을 봤다는 곳을 집중 촬영하는 전문가. 잠시 후 제가 봤을 때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요?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데 이곳에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충격적인 한마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열감지 카메라와 전자기장 측정기를 동원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아빠.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 잡아냈네. 죄송해요. 빨리 거. 하나. 네. 2개 나오고 셋. 여기까지 4개죠. 사진 속에는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원들이 나타나 있었다. 에너지장이 확실히 잡혀줘야 우리는 연가가 있다 그러는데 에너지장이 잡히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5분은 찍힌단 말이에요. 연가 동그란 심령체는 찍힌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연가들도 이제 보면은 에너지장이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안 잡히는 게 찍힐 때는 그거는 대부분 이제 염에 의한 거라 그러거든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든가 내지는 실제로 내지는 그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한 존재 내지는 빨리 움직이는 존재들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최면 전문가를 통해 예림이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최면을 시도하는데 며칠 전에 그 방에서 할아버지 보였을 때 기억나죠?
자,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눈 감고 눈 감고, 눈 이렇게, 또. 이렇게 거예요. 내일 안 될 거 있어요. 응? 내일 안 돼. 내일 안 돼? 영혼을 보는 것을 넘어 대화까지 하는 아이. 지금 없어요? 평소에 혹시 더 깊은 최면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예, 지금 일단은 애가 너무 어리고 본인의 내면에 있는 거 표현을 지금 못해요. 아직 너무 어려서. 그리고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엄마는 무속인까지 찾았다. 아우 예쁘다. 할아버지가 집에서 보여? 네, 할머니 있어요. 누가 계시지? 할아버지, 할머니요. 또? 저건, 응? 저건. 어디 손가락 가르쳐 볼래? 여기? 혹시 어린 예림이가 이 신상을 보고 영혼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을까? 표정을 해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표정 좀.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예림이를 데려가 봤다. 이쪽 방에는 누가 있어? 이쪽 방 좀 봐봐. 이쪽 방 여기. 예림이가 신상을 보고 말한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은 얘기해야 하는 상황. 아저씨. 아저씨. 아픈 아저씨.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는 예림이. 없어? 다른 사람? 네. 재차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신상이 있는 방으로 예림이를 데리고 갔다. 과연 예림이의 대답은? 여기는 아무도 안 보여? 응. 하나도 안 보여? 결국 예림이가 가리킨 것은 신상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예림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영혼일까? 다음 날 혹시 예림이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병원을 찾았다. 먼저 단순히 안과 질환에 의한 착시 현상으로 예림이가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닐까? 눈 안에 유리체가 뭉쳐져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또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근시가 심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구 검사, 시력 검사 등 안과 정밀 검사가 시작되고 검사 결과 예림이의 눈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 구조상으로 이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눈도 뭐 똑바로 잡혀져 있고 뭐 신경이라든지 뭐 각막 이런 쪽에도 문제가 없고요. 시력은 아직 숫자를 잘 모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뭐 그 나이 만 3세 정도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뭐 나쁜 거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이상이 없다면 혹시 뇌 질환에 의한 착시 현상은 아닐까? 확인을 위해 뇌 정밀 검사와 신경 검사를 실시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신경학적으로 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또 MRI를 찍었는데 여기서도 해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가. 예. 그리고 시신경과 관계된 부분, 뭐 안구라든가 시중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군데 다 머리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발력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예림이. 이에 제작진은 아동 심리 전문가와 함께 예림이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봤다. 아이들 자체가 심하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거나 내가 지금 몸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5명 중에 1명 꼴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예상 밖의 가능성을 제시한 전문가. 그래서 이번에는 예림이의 나이를 고려해 그림을 통한 심리 검사를 실시했다. 아빠상이 제일 많이 복잡해요. 제일 크기도 하고. 누가 제일 좋아? 이러니까 아빠가 제일 좋아. 왜 좋아하는가? 아빠가 힘세서 그거 하고 상반닥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해도 그 사람이 강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림이는 아빠를 중앙에 가장 크게 그린 반면 나머지 가족들은 작게 표시만 했다. 무조건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무속적으로만 우리 애한테 진짜 뭐가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이제 더 많은 건 이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다, 집에 이제 부모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애기한테 좀 잘못했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는 조금 좀 다르게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을 보는 5살 소녀 예림이. 예림이는 정말 영혼을 본 것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했던 5살 나이의 무언의 표현이었을까?